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정체성과 독립성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소신 있는 금융감독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이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정은 위원장은 현대아산 대표 등의 실무진과 함께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기존의 사업을 점검하고 통신과 철도 등 북한 사회 간접자본 관련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맥쿼리 인프라 자산운용과 공동으로 경비 서비스 업체인 ADT 캡슐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ADT 캡슐을 2021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의 회사로 키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인데요. 연휴 이후에 첫 거래일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3% 넘는 급락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황 분석과 종목 상담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이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투사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처음 뵙는 시간인데, 인사를 항상 이렇게 정말 남자답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작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사실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상장을 하고 거래가 재개되고 해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대북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그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형주의 흐름을 따라서 낙폭이 차이가 있었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흐름 자체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계속 커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좀 조절을 하면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런 변수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 여전히 오늘도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코인에 관한 모든 것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 한 달간 크게 상승하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잠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의 어떤 투자 대가들의 발언, 그리고 이더리움을 둘러싼 이슈 등이 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한편 또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는 또 새로운 또 변화가 또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 시세 점검 시간에 자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정보와 많은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종목 클릭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과 함께 탄탄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요,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돔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함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944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옵트론텍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7,140원의 비중은 35%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옵트론텍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63% 빠진 6,0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한 여부 여쭤보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손실이 커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고, 자,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옵트론텍 적정 주가는 11,500원, 비교값은 0.53,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 지금 우하향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까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최근 근 한 달 동안은 지금 단기 박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저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추세 같은 경우는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횡보는 하지만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 일단 추세상으로 확인 다시 한번 도와드리죠. 일단 중기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으면서 이 전에 2월달에 기록했던 최고가 8,700원에서 현재 주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7,14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10%는 좀 넘으셔서 손절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손절으로 대응을 해도 좋을까요? 네, 일단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조금 서두르셨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14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 가격이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그 매수를 한 가격이 조정을 충분히 받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길게 보여드리면 역시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추세 하락하는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받은 흐름, 그리고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매수를 한다고 했으면 직전 저점 라인이죠. 이 정도에는 매수를 하고 나서 더 하락하면 손절을 짧게 해주는 그런 전략,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저점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이런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서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매수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락하면 마이너스 20%면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인 종목을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계속 홀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다양한 그런 그 종목군에서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최근엔 치매 관련주까지 움직이는데, 그런 뉴스로 한 번 정도는 급등할 수 있지만 중기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꺾였을 때는 굳이 그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 손절을 해주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하거나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은 정말 다양한 테마와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종목인데요. 더욱더 하락 시에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에 좀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위아래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685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GMB 코리아를 매수가 9,590원의 비중 25%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GMB 코리아는 3% 넘게 빠지면서 7,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GMB 코리아 차트 보니까 앞선 옵트론텍과 좀 유사한 흐름 보이는데요. 네, GMB 코리아 적정 주가는 21,100원.
비교값은 0.36으로 3분의 1 정도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에서 좀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장대 양봉, 차익 실현 매물,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기 추세 60일선과 120일선이 오랜 기간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서서히 지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60일선과 120일선이 이제 조만간 만나면서 이제 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중기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 추세는 하락으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에 대한 흐름 좀 멀리서 보셨을 때도 또 확연하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추세는 확인이 됐고요. 9,000원대 중반대 가격대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 7,700원까지 떨어지고 있어 손실이 좀 커지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정리가 필요하고요. 더 하락하면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조금 애매하셨습니다.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더 빠지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까지 가기에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9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매수가가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는 하실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전에 하셨으면은 좋았겠다는 거죠.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여기에서 하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저점 부분에서 하셨으면은 단기의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고점을 기록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조금 서두르신 것 같았어요. 61선 근처에서 하셨는데 단기 반등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120선 이하까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역시 분할 매수한 가격인데 차라리 지금 가격 정도의 매수를 하고 아예 120선 이탈한 가격에서 추가를 하셨으면 조금 더 나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 하셨어요. 역시 매수를 하시고 대응도 잘못하셨고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촘촘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높아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지면은 손절을 하십시오. 수소차 관련주인데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테마면 굳이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하면은 손절을 하시고요. 또 대북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이런 흐름을 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적당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수익을 고집하지는 마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5% 정도까지만 적당히 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B 코리아 일단 9,590원대 매수 하셔서 현재까지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수익을 보려 좀 욕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반등 시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시엔 마이너스 25%, 더욱더 추가 하락 시엔 마이너스 25%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반등,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 5%대 라인에서 좀 정리하시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43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웅진을 매수가 4,800원에 비중 50% 매도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웅진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3.50% 빠지면서 4,54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웅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 먼저 추세 장기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네, 웅진 적정 주가 9,200원, 비교가 0.49, 2분의 1 정도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 중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이 약 2,000원대 초반에서부터 지금 약 100%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게 한번 흐름을 보면은 최고가가 약 5만 원 이상까지도 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기업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거 일단 이것도 좀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추세는 단기와 중기 모두 매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당한 급등을 보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에 대해서 시청자분은 4,800원 일단 고점에서 좀 따라잡으신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상승 추세는 추세적으로 살아는 있지만 현재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자, 일단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 손절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격 매수하셨어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단기에 이 종목은 급등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저점이 2,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5,000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 거의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결국은 추격 매수 그리고 비중이 50%라면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는 역시 너무 기준 없이 매매를 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매매가 지속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갑자기 손절을 못하고 확 밀리면은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치시기를 바라고요. 고점 부근에서 폭등한 종목을 고점 부근에서 50% 이상 비중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장중 단타도 위험한 구간이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길게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하락했을 때는 10% 매도하고 나서 확실하게 정말 크게 밀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일단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고점 매수하신 부분이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의 맞춤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데요. 본전의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라인 잡아드렸고 다시 접근하시려면은 확실한 조정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4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27만 5천 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SK는요. 일단 보합권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29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고 최근의 흐름 먼저 살펴볼까요? 네, SK 적정 주가가 12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0.25,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긴 흐름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우상향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지주사라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은 21선을 계속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데 61선과 121선 그리고 21선 모두 지금 거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후에 주가에 따라서 어떤 추세가 또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중요한 시점에 저희 쪽에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리고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대에 대해서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떻게 좀 다음 전략 어떻게 구사해 볼까요? 예, 너무 길게 끌고 가거나 또 중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5%나 플러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뭐 지주 사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종목이죠. 그런데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지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SK죠. SK의 차트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려 볼게요.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1월 고점 이후에 그대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도 마찬가지고요. 매수가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27만 5천 원이면은 사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잘한 매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은 추격 매수겠죠. 왜냐면은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따라잡은 흐름이고요. 사실 12월에 매수를 한 것도 당시에 지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조금 운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 이런 흐름은 아쉽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수의 중기적인 흐름을 생각했을
봤을 때는 역시 여러 가지 면, 수급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중기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 흐름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했을 때는 결국은 매수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량주들, 특히 뭐 지주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 상황을 감안해서는 중기 홀딩하는 것보다는 단기 정리하고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플러스 5%나 플러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확실하게 저점을 다졌을 때 그때 매수하면 수익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SK는 일단 플러스 5%, 플러스 15% 먼저 오는 목표가에서 좀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시 지수와 이 종목에 대한 가격대가 확실하게 눌림 시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73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메디포스트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5만 5천 원의 비중 8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메디포스트는요. 8% 넘게 빠지면서 10만 6,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제약바이오 업종이 꽤 많이 빠진 상황 속이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10만 원대가 좀 위태한 상황인데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메디포스트 적정주가 52,300원, 비교가 2.03,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해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그래서 지금 단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는 상승 추세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단기적 추세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다시 한번 유동성이 좀 돌아선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장의 이슈까지도 맞물려서 꽤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15만 5천 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폭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대응 전략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0%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5%에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향후에 흐름을 보고 재매수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추격 매수하셨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만 5천 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에 이 종목도 꽤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보더라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6만 원대였는데 지금 8만 원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비중을 사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80%씩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욕심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상승해서 수익이 나기를 바라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는 정말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도 하시면 안 되지만은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계속 더 하락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는 제약업종 자체가 상당히 약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하락했고 셀트리온도 흐름이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제약업종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약업종 바이오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그런 흐름인데 사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악재 때문에 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전까지 기다리면 언젠가 본전이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본전 기다리다가 한번 꺾여서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으면 그때는 언제 본전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이 긴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과거에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조정을 길게 거친 구간들이 꼭 이렇게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종목이 꼭 이런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꺾였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하게 폭등했던 종목이 다시 흐름이 나오려면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도 이번에
번의 조정을 받으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버티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마이너스 10%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35%까지 하락했을 때는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통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 이 종목 외에도 좀 물리신 분들에게도 좋은 조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메디포스트 현재 구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 시에는 마이너스 10% 정도에 정리해 주시고 더욱더 하락 시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한다면은 그럴 때는 일단 추세가 좀 마무리된다. 흐름이 좀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그 부분에서 손절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99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제형솔루텍을 매수가 2,70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제형솔루텍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9.56% 빠지면서 2,2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도 현재 부근에서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확인할까요? 네, 제형솔루텍 적정주가 1,000원, 비교가 2.27, 약 2배 정도 고평가 되어 있고 적정주가도 지금 우하향 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기 추세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도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4,175원과 현재 가격대 2,270원 빠른 속도로 좀 급등락이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2,700원대 앞으로의 대응 방법 들어볼까요? 네, 일단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매수를 아주 잘못하신 건 아닌데 조금 운이 없다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25%에는 손절을 하십시오. 지금도 거의 마이너스 15%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낙폭이 큰데요. 더 빠졌을 때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본전에는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 아니면 급락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사실 매수가 조금 아쉬운 게 61선을 이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61선 이탈하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가격이긴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이런 흐름까지 감안을 했더라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매수가에서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협주들은 결국은 뉴스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북미회담을 앞두고 그 흐름이 굉장히 삐걱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도 그랬고요. 금요일에도 조금씩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만한 구간에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뉴스로 언제든지 급등도 가능하지만 급락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남북 회담,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나올 만한 호재는 이미 다 나왔고요. 이제 그 향후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큽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정받은 종목을 소액으로 단기 접근하는 건 가능하지만 너무 무리한 비중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점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까지는 조금 삐걱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없지만 혹시라도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했을 때는 일단 낙폭이 크기 때문에 본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5%에는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협주에 대한
대한 흐름 그리고 현재까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25% 또는 본전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남북 관련된 테마주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단타, 일단 단기적 접근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점 현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06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고려 아이언을 매수가 44만 5천 원에 비중은 20% 계속 보유도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고려 아이언은요. 2.37% 밀리면서 43만 3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고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일단 추세 확인합니다. 네, 고려아연 적정주가 60만 6,700원, 비교가 0.71, 소폭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이제 중기 상승 추세 유지하다가 잠시 이제 추세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다시 이제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위치를 하다가 최근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잠깐의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단기적인 이 가격 움직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아이언에 대해서 추세 확인 먼저 해드렸습니다. 중기와 단기 일단 하락 쪽으로 현재 부근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44만 5천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저점 밀가해서 좀 들어가셨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는 잘하셨어요. 사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의 흐름보다도 약한 흐름입니다.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4만 5천 원이니까 이 정도죠.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실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런데 반등이 약간 나오니까 조금 매수를 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매수 가격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업종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업종은 최근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흐름을 보면 계속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뚫지 못하는 이런 흐름, 그래서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이 나온 건 역시 길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10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더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강하게 좀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업종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업종의 흐름보다 약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을 때는, 하락했을 때는 굳이 계속해서 홀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길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북한 관련한 그런 이슈가 특별히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계속 가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저점을 깨고 조금 더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반등이 나와도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한 기대감을 갖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업종보다 훨씬 약한 흐름, 그리고 종목 자체적인 흐름이 계속 고점에서 부딪히면서 하락하는 흐름,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말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길게 봤을 때 중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인데, 지금 흐름 자체는 너무 오랜 기간 상승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지수가 정말 크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고요.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좀 큰 만큼 그 부분 염두하시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 아이언은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을 10%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3886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LS을 매수가 5,000원의 비중 8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KLS는요, 일단 8.49% 밀리면서 4,8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장에 꽤 많은 급락이 있었네요.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도 확인합니다.
네, KL의 적정주가 3,900원, 비교가 1.24. 어찌 보면은 이제 거의 종가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기준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을 살펴봤더니 업종 내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고 현재 지금 이제 계속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와 단기 일단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KLS의 추세 먼저 확인하셨는데요. 자, 5,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일단 오늘장의 하락으로 손실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법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네, 지금 5% 가까이 손실을 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인데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1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21선은 이탈해야지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결국은 고점에서 따라잡았는데 비중이 80%니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역시 지금 이 종목의 하나 종목의 이번 매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습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매매가 반복되다 보면은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매매는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종목은 사물인터넷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블록체인 관련 뉴스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뉴스로 움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기로 계속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역시 지수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수가 꺾였을 때는 같이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조정을 또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또 비중이 많죠. 그래서 계속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너무 이렇게 기대하거나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요.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손절 10% 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소액으로 단기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LS 역시나 일단 단기적 접근에 유효해 보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좀 많이 부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전,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엄수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내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담겨 있는데요.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끌고 가면서 현재 수익률 1.48%고요. 자, 성청 오토텍은 지난주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고 계시고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2.8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두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장에는 신규로 편입한 종목은 없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평균 6,050원이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5,900원에 추가할 예정인데 추가 가능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익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는 5,900원까지 3차 추가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인버스는 지수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수익이 올 때까지 목표 수익이 올 때까지 홀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 근처 왔을 때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창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을 보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였고요. 또 미세먼지 관련주와 수소차 관련주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라든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급락하면서 그 2차 매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8,380원 평균가가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이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이 왔을 때는 2차 매수까지 됐다가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고 확실하게 조정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테마주, 두 개의 테마주에 걸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수 흐름이 이렇게 불안했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오면은 손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는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트를 지금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앞에서도 인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버스를 그 전체 현물 비중에서 50% 정도를 가지고 가면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고 하락했을 때는 역시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현물에 대한 비중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를 50% 정도 비중으로 비워놓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가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식 비중은 3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2450선이 다시 깨졌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여전히 수급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상승이 나오기 힘들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에서 기관도 최근에는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지수가 단기에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그리고 지수가 계속 하락해서 저점을 깼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흐름이 오겠죠. 일단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그 북미 회담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강하게 폭등하는 흐름은 어렵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비중으로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 그 정도만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종목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지수에 대해서 일단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능성을 무게를 둔 만큼 일단 비중에 대한 조절과 인버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참고해드렸고요. 성장 오토텍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십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시고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등 이런 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호평을 내놨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이런 큰 손들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쥐약과 같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있다면 당장 다 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재로 현재 지금 인지를 했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으로 이제 편입을 할 거다.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만약에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규제는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제도권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호재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테마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인 관련돼서 최근에 올라왔었던 흐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어떤 시세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2일이죠.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근 한 달간 약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는 이제 1,000만 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약 9,000달러 지금 선을 지금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주요 거래소들에서 일단 9,000달러가 지지가 되는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위주로 굉장히 또 거래소에서 좀 많이 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되면은 이제 갑자기 더 급등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또 반복이 되고 있고, 시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상장 루머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접근을 하실 때는 비중을 좀 최대한 줄여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세를 살펴드리면서 알트코인 관련돼서 새로운 알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을 크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좀 작게 접근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까지도 좀 살펴드렸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많은 보조지표의 설명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를 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이제 보조한다. 그래서 매매의 기준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각종 기술적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보조지표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왜 쓰느냐? 분석을 빨리 하고 기준을 지키고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은 과거 이제 특정 기간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이은 선이고, 코인에서는 단기는 3분과 30분, 그리고 중기는 4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식에서는 20일과 60일, 120일선 등을 이용해서 어떤 지지와 저항을 또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펴본 게 이제 RSI 지표입니다. RSI 지표는 이제 0부터 100까지 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70 이상이면은 과매수, 30 이하면은 과매도. 그래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RSI 지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할 때는 밴드의 폭이 줄어들었다가 위나 아래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면 밴드가 확장이 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매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이제 역추세 매수 하는 것으로 또 활용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MACD입니다. MACD는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하는 그런 지표인데, 오실레이터 이제 막대 그래프와 같은 히스토그램을 같이 써가지고 이 히스토그램이 예를 들어서 3번 연속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3번 연속 하락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인데, 지지와 저항을 참고하는 가장 대표적이면서 기본적인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작값과 끝값을 이제 이으면은 38.2 그리고 61.8 이렇게 단기와 중기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지표 이제 전반부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다양한 투자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 목요일 저녁이죠. 집중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내용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책임져 주신 든든한 두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황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